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유로파 리그 이틀차 그리고 이렇게 라리가 경기도 하나 정도 엮어가지고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 아직도 이제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런 배트맨상으로 기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가 안 된 시점이어가지고 그런 점들이 조금 불투명하다. 제가 추측성으로 이렇게 임의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들을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대부분 이렇게 유로파 리그는 변방 클럽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빅리그도 쫓아가기가 바쁜데 참 이런 팀들 정보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참고 정도만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이제 릴 대 불안입니다. 먼저 이제 릴 같은 경우는 좀 영광의 세대였었죠. 프랑스 리그를 우승한 적도 있었고, 뭐 슈발리에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떠났다든지, 뭐 디아키테, 제그로바, 조나단 데이비드, 영광의 세대가 다수 팀을 떠나버렸어요. 작년에는 이 시기쯤에 딱 미친 무패 행진도 있었고, 막 챔스에서 레알까지 잡고 막 이랬었으니까 그랬었는데, 올해는 다소간에 좀 이제 추락할 듯한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여러 선수들이 빠져나간 것도 그렇고. 근데 이게 상대인 불안이 노르웨이 리그 작년에 이제 2등 팀인데, 잘츠부르크한테 져가지고 챔스를 떨어지고, 유로파에서는 뭐 헤켄이나 라르나카 이런 하위권 팀들을 좀 듣보잡 팀들 변방 클럽 잡고 진출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냥 유로파 리그에서도 경쟁력이 그렇게 막 엄청 많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릴이 어쨌든 리그에서도 지금 뭐 브레스트랑 비긴다든지 모나코 상대로 뭐 이기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조금 살아있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이 경기가 뭐 배당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릴이 뭐 배당이 한 1.5 이상 나오면 일반승도 괜찮을 것 같고, 한승적군도 도전은 한번 해보고 싶긴 한 경기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고어헤드 이글스와 이제 FCSB 경기인데, 작년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예선에서 고어헤드 이글스는 불안한테까지 졌었습니다. 그만큼 네덜란드 리그에서도 딱히 뭐 대단한 클럽이 아닌데 유럽 대항전 경쟁력도 그렇게 대단하진 않다. 올해는 이게 KNVB 컵 대회 우승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리그에서 경쟁력이 있던 것도 아니고 저는 좀 처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상대인 FCSB가 챔피언스 리그 예선에서 먼저 이제 안도라 클럽한테도 한 판 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켄디아한테 2패나 해가지고 탈락을 했다. 그리고 이제 유로파 예선에 와가지고는 뭐 드리타라든지 에버딘, 상대가 좀 쉬운 편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얘네들이 FCSB가 루마니아 리그에서 한 13등 정도거든요. 1승 3무 5패. 작년 우승팀이 이 정도까지나 추락을 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참 이게 뭔가 고어헤드 이글스도 경쟁력이 없지만은 FCSB가 원정에서 뭔가 해줄 거다, 이런 생각도 많이는 안 들더라고요. 저는 원래 이 구도 자체가 FCSB가 배당 좀 잘 나오면 보고 싶었는데 약간 망설여지는 감이 있습니다. 저는 뭐 프렌이 원래 좀 보고 싶었는데 그냥 맛이 없어졌다, 그 정도인 것 같고, 무승부라든지 FCSB의 프렌,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레인저스 대 갱크인데요. 여기도 둘 다 많이 추락 중이에요. 먼저 이제 레인저스, 일단은 그 챔피언스 리그 예선에서 파나시나이코스나 풀덴을 잡았지만은 브리에한테 개발렸어요. 그리고 작년에 리그에서도 이제 준우승을 했었지만은 셀틱과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양상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리그에서도 얘네가 11등 정도로 그냥 거의 뭐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거든요. 0승 4무 1패다 이러고 있어서 일단은 레인저스도 경쟁력이 다소간에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 얼마 전에 뭐 셀틱이랑 비겼지만 이외에 리그 내 뭐 핫바리 팀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우세한을 못 점해가지고 레인저스의 경쟁력이 조금 의심이 되는 와중에 있는데, 근데 이거는 갱크도 비슷해요. 갱크도 지금 일단 비단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한 것 같습니다. 갱크가 작년에 리그 우승을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14등이거든요. 사실 갱크 같은 팀들 그냥 셀링 클럽이기도 하고 매년 막 변화가 엄청 심하다지만은 올해는 특히 초반에 망해도 너무 망한 것 같다. 그렇다면은 그래도 여태까지 보여준 건 레인저스가 많지 않겠냐, 뭐 저는 그 정도인 것 같아갖고, 이게 레인저스가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레인저스가 만약에 배당이 맛이 없다 그러면 굳이 뭐 선택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최소한 1.6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니라면은 뭐 볼 건 없을 것 같고, 저는 레인저스의 승 정도만 일단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슈투트가르트 대 셀타비고인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제가 늘 활용한 이 사코웨이에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사코웨이가 지금 참 리뉴얼 통해가지고 못 써먹게 됐는데, 어쨌든 이게 등록이 잘 안 된 점들 양해를 좀 해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지표들도 지금 최근에 막 분데스리가 경기들이 안 나와 있어요. 말씀만 드리면 일단은 얘네도 작년에 비해서 출발이 안 좋습니다. 슈투트가르트도 지금 리그에서 8등 정도밖에 안 되고, 셀타는 지금 15위거든요. 5무 1패 중이에요. 5무 1패. 글쎄 슈투트가르트가 이제 볼테마드를
뉴캐슬에 엄청 비싸게 팔았는데 그 빈자리가 큰 건지 득점세가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뭐 데미로비치라든지 슈틸러 같은 이런 좀 선수들은 건재한 편인데, 그리고 이제 셀타비고는 라리가에서도 몇 없는 중위권 중에 오바팀이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셀타도 아스파스가 노세화를 했다든지 대신에 뭐 보르아 이글레시아스 같은 라리가의 검증된 스트라이커, 그리고 이제 브리안 사라고사까지 왔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작년 옥사수나 이런 상승 동력이 있었던 사라고사가 참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미넨에서 다시 또 이제 임대로 셀타비고에 왔습니다. 참 필요한 영입이라고 보여요. 중원에도 뭐 모리바나 벨트란 같이 셀타비고가 작년에 괜찮았던 거 치고는 그렇게까지 막 출혈이 큰 편은 아니었었거든요. 올해는 사실 초반에 조금 흔들리는 것 같지만은 기본적으로 오바를 보기 좋은 팀들이다. 이 경기가 3.5를 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2.5라면은 저는 오바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히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매치인 것 같고, 물론 뭐 홈발이 슈트가트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그거보다는 오바 쪽의 선택지가 조금 더 괜찮지 않냐. 3.5면은 좀 망설여질 것 같긴 한데요. 저는 2.5면 오바를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페렌치바로시 대 풀제는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순히 보면은 이거는 얘네들 작년에 만났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업로드가 안 돼 있습니다. 참 아쉬워요. 이 사이트가 완전히 좀 망해버렸어. 작년에 이제 이렇게 풀젠이 홈에서는 이기고 원정에서는 졌던 뭐 이 정도만 보이거든요. 원래부터 격차는 풀젠이 조금 더 이런 유럽 대항전에서 보여준 게 많은 편이에요. 그냥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굳이 뭐 따로 배팅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잘츠부르크 대 포르투, 뭐 매년 이제 기둥뿌리들을 막 팔아제끼던 팀들이고 작년에서 각각 이제 챔스랑 유로파에서 큰 쓴맛을 봤었습니다. 잘츠부르크는 또 올해 출발도 되게 별로인데 대신에 이제 포르투는 리그에서 지금 6전 전승이거든요. 차이가 많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포르투는 유로파에서도 별로 못했고 잘츠부르크는 챔스에서 전혀 옛날 같은 경쟁력이 안 나왔었는데 올 시즌에는 행보 자체가 좀 차이가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포르투도 이번에도 뭐 갈레누라든지 니코 곤잘레스 유력 자원들을 많이 팔긴 했어요. 콘세 이상까지 유벤투스로 완전 이적시키고 이랬는데 얘네들이 포르투가 원래 돈을 그렇게 많이는 안 쓰거든요. 올해도 이제 한 1억 8,300만 유로나 벌어들였다 이런 게 있는데 얘네가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한 1억 유로가량을 영입에 썼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뭐 이런 선수들 영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난 이런 행보상의 차이도 보이고 특히 리그에서 6경기 6전 전승 동안 15득점 1실점 빈틈이 없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원정이어도 포르투가 우세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만큼 잘츠부르크도 망하고 포르투도 다소간에 작년 안 좋았는데 그 중에서 올 시즌에 좀 더 반등한 쪽은 포르투인 것 같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아스톤빌라 대 볼로냐입니다. 작년에서 얘네 또 챔스에서 만났었거든요. 그때 그냥 무난하게 빌라가 2대0으로 이겼었어요. 그때 당시에 볼로냐는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단계에서는 진짜 못했습니다. 얘네들 시즌 초반에 왜 이러지 막 이랬었는데 그 리그 페이지 막바지쯤에 돼서야지 조금 이제 볼로냐가 잘했거든요. 그래갖고 막판 이런 좀 흐름을 통해 가지고 올 시즌도 어쨌든 유럽 대항전에 또 나왔습니다. 또 올해는 좀 이제 빌라도 원래 빌라면 홈발이 참 센데 보시는 것처럼 시즌 출발이 굉장히 좀 별로예요. 공격이 아예 좀 개박살이 난 것 같아. 뭐 맥겐이라든지 올리 와킨스 뭐 이런 선수들도 있고 구성 자체가 괜찮은 팀인데 야 올해는 참 뭐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볼로냐도 얘네들도 홈발이 참 센 팀인데 제가 이제 직전 이제 제노아전을 봤습니다. 볼로냐가 홈이고 하니까 제가 볼로냐 햄무 고배낭을 노렸었는데 사실 이 경기는 져야 되는 경기였거든요. 내용상으로 홈에서도 제노아한테 완전히 끌려갔었다. 그러다가 뭐 페널티킥 같은 것들도 좀 뽀록으로 얻어내고 이래가지고 볼로냐가 이겼었는데 참 경기력은 진짜 별로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이제 뭐 작년 초보다는 엄청 박살난 것 같아갖고 선택하기에는 좀 별로인데 전 내용상으로는 뭐 빌라도 지금 되게 좋지가 못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볼로냐의 경기력이 형편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빌라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영보이즈 대 파나시나이코스입니다. 작년에 제가 영보이즈 챔스에서 얘네들이 리그에서 7시즌 중에 6번이나 우승을 했었다 이랬었는데 얘네들이 작년에 완전 개박살이 났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175경기 동안 109골로 아주 이제 영보이즈 전성기를 이끌었던 스트라이커인 장페르 은사메를 바르샤바에다 팔았었다. 그러고 나서 엄청 수직 하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조력자였던 이제 파스나우트 이 친구도 이제 노리치로 떠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파스나우트가 후반기 때 복귀를 했습니다. 11골이나 박아줬어요. 그래갖고 리그를 겨우겨우 이제 3위로 마감을 해가지고 영보이즈가 또 이제 유로파로 왔습니다. 뭐 전부터 이제 파비안 리러라든지 뭐 에비셔 같은 이런 국대급 자원들도 엄청 팔아왔었고 영보이즈는 그냥 리그에서는 잘 나갔지만 대회 경쟁력은 계속해서 또 하락하고 있었다. 그런 것들이 작년에 대폭발을 한 셈이다. 뭐 그 정도로 살피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파나시나이코스 이번에 이제 예선에서 샤흐타르나 삼슨스포르 이런 팀들을 잡고 올랐었는데 작년에 파나시나이코스가 42득점 32실점으로 리그 2등이었는데 진짜 완전 극 언더팀이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올 시즌 초반에는 뭐 얼마 안 하긴 했지만은 2무회패 4득점 5실점이어가지고 이런 언더팀이라는 일관성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뭔가 맛은 많이 없는데 어쨌든 저는 영보이즈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들. 파나시나이코스도 얘네들도 뭐 멤버상으로 봤을 때는 뭐 여기는 뭐 스비데르스키라든지 그리스 대표팀 뭐 이오아니디스, 파쿤도 펠레스트리, 틴 예드바이 진짜 오랜만에 듣네. 피오렌티나 오랫동안 뛰었었던 뭐 드라고프스키라든지 그냥 뭐 구성상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길래 저는 영보를 볼 바에는 그냥 이거는 그냥 언더 같은 거 차라리 뭐 그 정도만 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사수나 대 엘체 라리가 경기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제 주중에 이렇게 라리가 경기는 그냥 언더팀 찾는 거, 무승부 갈만한 팀 이런 거 찾는 거 좋아하는데 딱 그냥 언더 보기 좋은 팀 같아요. 일단은 지금 오사수나 지금 리그에서 4득점 4실점 5경기에서 가장 좀 적은 득점이 나온 팀이 오사수나거든요. 아까도 말했던 이제 브리안 사라고사가 작년에 오사수나가 엄청 선수비 후역습으로 많은 이런 좀 경쟁력을 튕겨갔었습니다. 수비 열심히 하고 공격에서는 부디미르랑 브리안 사라고사 해결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공격이 더 무뎌진 편이죠. 사라고사가 없으니까. 반대로 엘체는 얘네들이 3년 전에 강등을 당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30득점 67실점으로 최저 득점팀이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승격을 하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즌 초반 일단은 안 지고 있는 게 많이 보입니다. 지금 벌써 얘네들이 이제 공격이 상당히 약했었는데 앙드레 실바라든지 그리고 이제 라파미르 각각 이제 포르투갈에서 나름대로 하는 친구 그리고 라파미르는 또 발렌시아에서 오랫동안 좀 키우던 선수였었죠 옛날에. 얘네들이 나름대로 투톱에는 구색이 괜찮은 것 같다 그런 게 있어갖고 벌써 5골이나 합작을 했더라고요 스트라이커들이.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좀 이제 언더가 생각보다 맛은 없을 것 같지만 저는 그냥 오사수나의 이런 경쟁력을 믿고 언더라든지 무승부 그냥 그런 쪽으로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경기보다는 그냥 이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고배당 보기에는.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유로파리그랑 그리고 뭐 라리가 쪽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전히 특히 유로파리그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이런 거는 너무 이제 변방급 클럽도 많기 때문에 참 복잡합니다. 제가 이제 정보를 찾기도 너무 힘들었었고 이런 거 저런 거 찾다가 나온 것들 말씀드린 수준이니까 참고 정도만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